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탄에서는요 박대리가 마인드를 바꿔라라는 그 김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마인드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듣고 나온 얘기들을 심오하게 하나씩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제 2탄 그럼 박대리는 과연 책과 세미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학습을 했는지 그러한 박대리에 대한 어떤 경제학습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탄은요 그래서 경제밸런스 6가지를 파악하라 이 박사장의 경제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집중적으로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자의 돈을 불리는 능력을 길러라. 마인드에서는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돈 어떻게 빌려야 되는지, 돈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 다음에 미션과 비전, 그 다음에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세부적인 지식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 2탄에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하고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과 유가와 환율과 금리라고 하는 6가지 경제 변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돈을 불려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경제 흐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과연 이 경제 사이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제 사이클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뭐냐면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세계 경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세계 경제를 이해하려면 과연 이 미국 경제의 흐름이 어떤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우리 2008년도로 한번 거슬러 가보자고요. 2008년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 서브프라임이 나온 사태의 그 이유는 바로 금융위기라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수많은 기업들이 또는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돈을 너무 과대하게 부채 위주로 썼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이 경제 서브프라임은 부동산에 갖고 있는 어떤 그 버블 경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럼 그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사실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심리 중에서요 탐심과 욕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라는 것도 말이죠. 부자 마인드가 없으면 이 경제를 본 눈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경제를 보는 측면도 역시 마인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탐심과 욕심이 없었다면 과연 내 돈은 10원밖에 안 되는데 100원짜리 집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근데 미국의 상황은 그랬다는 것이죠. 내 돈 10원 투자해서 100원짜리 집을 사다가 그 100원짜리 집값이 90원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결국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14.2조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8월 달에 2조 달러라는 돈을 또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재정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의 긴축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긴축정책을 통해서 만들어간 것들이 결국 오늘날의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의 위기가 돌입이 되게 됐습니다. 최근에 신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은 유럽의 남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피그리스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뭐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이나 특히 최근에 아주 가장 심각한 그리스 같은 나라를 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축은 적게 하면서 소비를 많이 했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의 핵심은 저축을 얼만큼 많이 하고 적게 소비하면서부터 이 가정경제가 커나가는 것인데 이 그리스랑 같은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은 관광소득을 인한 돈으로 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지출을 썼고 또 그리고 나라마저도 그런 자금을 가지고 복지 측면으로 너무 많은 돈을 부으다 보니까 결국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는데 나가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란 나라가 이 모라토리엄까지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는 데서 가장 핵심은 돈을 불리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요. 이 돈을 불리는 능력을 키우려면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과 유가와 환율과 이 금리라고 하는 이 경제 사이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과연 이 경제 흐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흐름의 그림을 가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경제 사이클에서 보는 눈에서 가장 큰 그림은 뭐냐? 탑다운 방식.
먼저 세계 경제를 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 경제를 볼 수 없으면은요, 우리가 경제를 보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직면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계 경제를 보면서 과연 이 한국 경제는 어떤 시간의 흐름을 갈 것이냐, 이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다면은요, 가정은 없는 겁니다. 왜? 나라가 잘 살아야만이 가정경제도 잘 산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과연 나는 이 돈의 흐름을 어떻게 잘 파악해서 우리 가정경제도 어떻게 하면 이 큰 그림을 그리는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이 경제신문을 보는 걸, 경제신문을 통해서 이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경제 흐름을 보지 못하고 이 경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마인드 하나만으로 가져간다면 물론 그것은 어떤 그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지혜나 어떤 자기 자신의 많은 것들을 그려가는 것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실천을 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책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입수를 하고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박 사장이 18년 전에 박대리 시절에요, 이러한 경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날 정말 그 자그마한 소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세미나를 다니면서 박대리는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멘토라고 하는 이 김 회장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부해서 배웠지만 결국 멘토라는 김 회장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박대리가 만약에 지식이 없었다면 아마 김 회장의 얘기를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대리는 자기 나름대로 경제적인 지식을 쌓아나갔고 또 신문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쌓아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박대리가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공부했던 부분은 바로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과 유가와 환율과 금리라는 6가지 경제 변수라는 것입니다. 이 경제 변수의 흐름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제신문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연습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지식을 쌓아다 보니까 오늘날 박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2탄, 과연 이 경제 흐름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6가지 경제 변수를 가지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돈을 버는 통찰력을 길러 나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이 2탄은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종목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재테크를 가르치는 시간도 아닙니다. 2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30년, 40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갈 때 이 경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어떠한 장소, 어떠한 위치 가서라도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 기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2탄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제 변수 6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 학습을 통해 이 평생 학습으로 반드시 봐야 할 경제 신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돈에 보는 흐름을 파악했을 때 여러분들은 적은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큰 그림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하나씩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